안녕하세요. 일본의 후지산 근처에 있는 일명 자살의 숲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주카의 숲이라고 하는데요. 자살 명소라고 잘 알려져 있답니다. 사진만 봐도 으시시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실제로는 이제 아오키가하라 이제 수에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나무가 많은 숲이라고 해서 주카의 숲이라고 얘기한답니다. 2012년 11월 세계 7대 계기스러운 장소로 꼽히기도 한 이곳은 이제 소설 파도의 탑 주인공이 이곳에서 자살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씁쓸하고 되게 좀 안타까운 얘기는 보통의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한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 세상에 있었고 이 세상에서 의 삶을 내가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걸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본능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일본에서는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경우에 그 유족들에게 벌금으로 1억씩 2억씩 한국 돈으로 매깁니다. 그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는데 발생되는 복구 비용을 유족들한테 물리는 거죠. 근데 일본 뭐 시나 나라가 되게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건 자살자가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심각한 거죠. 지하철 선로에 뛰어드는 사람,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린 사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에게 죽을 거면 조용히 죽으라 라고 하는 게 대려 그 소설 파도의 탑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유족들은 대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신도 못 찾고 그 사람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생긴다고 하네요. 근데 일본에서 왜 저렇게 주카의 숲이라고 하는 곳이 생길 정도로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했나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궁지에 내몰려서 오도 가도 못한 상태가 되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돈 문제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일전에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큰 금액을 사기를 당해서 되게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냐 이제 그놈이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엄벌 단원서 내고 1심 선고받고 2심 항소해가지고 또 선고받고 3심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놈이 스스로의 그 이제 죄를 지었지만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런 이제 자기의 꾀에 이제 빠져서 이제 피해자들이 조금 하다가 그냥 말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끝까지 갈 줄 모르고 이제 버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저처럼 끝까지 가는 놈에게 걸려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정말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처럼 또라이 같은 놈들이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실행하는 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빚을 지면 무조건 그 빚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빚지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싶은 거고 함부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용해 먹고 뒤통수 쳐먹을 나쁜 마음은 더더욱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죽이거나 아니면 남에게 큰 화를 입거나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를 거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살면서 분노하고 화나고 남에게 원망하고 또 스스로 또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겠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놈에 대해서 형사건 끝나고 나면 또 민사해서 또 이제 민사 승소해가지고 채무불이행자 등재시킬 거고 죽을 때까지 그놈이 정상적인 삶은 살지 못하니까 끝까지 할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놈 자식들까지 채권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현재는 모르지만 그만큼 정말로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정말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연히 말을 썼고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냈지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악연을 맺어서 악인이 이제 제 곁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양이 된 거죠.
참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참 속상한 얘기이기도 한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이제 숙제 같은 것들,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아래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수습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저 이제 죽음의 숲, 죽화의 숲에서 인생을 마감 지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죽화의 숲이 참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죠. 어느덧 어떤 시기 됐건 간에 우리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아마 또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이 험난한 삶을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 궁리할지 또 잘 좀 궁리해야 되고 생각해 놔야 되고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좀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좀 잘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저녁 먹고 가장이 저녁에 퇴근하고 대리운전하러 가고 아내 노래방에 가고 이런 일들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연끌하고 과소비하고 과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 모자라서 호덕이고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지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돈 모아야 되고요. 빚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많이 암울하고 많이 충격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노마드랜드라고 해서 이제 경기 대침체 이후에 집을 잃은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상승하는 집세나 낮은 임금 때문에 홈리스가 된 사람들 그 얘기가 그냥 미국의 얘기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택버블 붕괴 이후에 한국에서도 집 없이 사는 사람, 유령인간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은요. 매트릭스의 되게 구질구질한 삶하고 비슷하겠죠. 즐겁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인한 디스토피아가 진짜이고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호상이고 가짜였던 겁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연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한때 주된 직장에서 벌던 월급의 5분의 1, 10분의 1 월급 받으면서 노예처럼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택 대붕괴 때, 주택벌 붕괴, 리만 때 미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순식간에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17%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노년에 일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8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희망찬 경제 상태가 아니라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암울한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정말 절약하고 필수품 외에는 사지 않는 그런 아끼고 정말로 현실을 잘 감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자리 잃지 않고 저축하면서 집을 빼앗기지 않고 삶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